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A팀의 한재경입니다. 제가 오늘 브라운백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오토메이션 메쉬인데요. 이게 작년에 처음 소개된 기술인 만큼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기술을 작년 오토메이트 행사 때 발표한 적이 있고요. 올해 오토메이트 행사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약간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 준비한 어젠더는 이제 총 네 가지 정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토메이션 메쉬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오토메이션 메쉬를 위해서 실제로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오토메이션 메쉬를 배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노드 타입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공되는 약간의 디자인 패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토메이션 메쉬인데요. 이 오토메이션 메쉬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유연한 자동화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동화를 지시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이 자동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이 실행 플레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개의 플레인 연결을 이 P2P 연결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되는 것 자체를 오토메이션 메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의 상단 부분,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컨트롤 플레인 부분이고요. 오토메이션 메쉬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실행 플레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토메이션 메쉬 이전에는 어떻게 실제로 이 앤서브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이용됐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타워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타워, 기존의 타워 구조에서는요, 단일 노드 형태로 사용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이 밀접하게 결국 이제 하나의 노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면 이 자동화 환경을 확장하려면 별도의 앤서블 타워를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앤서블 타워를 각 영역마다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 밖에 뭐 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 발생되는 이제 약간 성능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동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할 때 이 실제로 이 단일 노드에 생기는 부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업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스케일 업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자동화 플랫폼에 대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 중 하나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 아래에 보시면 이 버추얼 EMVS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추얼 EMVS라는 건 뭐냐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등을 이제 별도로 가상의 보관함을 만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동화 작업의 이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도 힘들어지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토메이션 메쉬에서는 이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오토메이션 메쉬는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을 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트롤 플레인이 가져가는 컨트롤 플레인의 기능은요, 이 파워처럼 이제 웹 대시보드, 웹 UI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밖에 이제 API 제공이나 알벳, 워크플로우, 오딕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컨트롤 플레인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행 플레인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자동화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이제 이 구간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작업 지시는 컨트롤 플레인에 의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플레인에는 실행 노드가 있고 실행 노드에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실제로 관리 노드에 연결돼서 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이 실행 노드 자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때 이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제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용자가 자동화 작업을 실행하기 원하는 그 노드 근처에 실행 노드를 배포하고 그 가까이에서 이 자동화 작업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환경의 확장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 환경에 이 실행 노드라는 것만 배포하면
네,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여러 환경에 이 실행 노드를 배포하고 이 환경 자체를 다 통합해서 오토메이션 컨트롤러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토메이션 메쉬를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려면 이제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을 나누게 해주는 뭐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실행 환경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Execution Environment라고 해서 보통 EE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오토메이션 메쉬가 소개됐을 때 이제 같이 소개된 기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실행 환경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정의처럼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컨테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처럼 이 실행 환경은 자동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실행 환경 안에는 이제 컬렉션이나 라이브러리 그리고 앤서블 플레이북 같은 그 명령어가 들어있는 앤서블 코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이 실행 환경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앤서블 코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듈들이 같이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작성된 플레이북을 실행할 수 없거나 이제 뭐 제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로 말아서 넣기 때문에 이 버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미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사용자가 원하면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이제 이 실행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실행 환경은 기본적으로 레드햇에서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해 주고요. 미니멀, 서포티드, 그리고 컴패티빌리티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미니멀은 보통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사용할 때 이용하고요. 서포티드는 디폴트 값으로 이용되는 이제 그런 네,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패티빌리티는 현재 앤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 2버전인데요. 이 컴패티빌리티는 1버전에 있는 앤서블 코어가 탑재되어 있는 이제 실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이 앤서블 플레이북도 기존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워크플로우 좀 그려봤는데요. 이 실행 환경이 실행되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사용자가 플레이북을 실행해서 자동화 작업을 지시합니다. 이 지시는 당연히 컨트롤 플레인이 전달받게 되고요. 이 컨트롤 플레인은 이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이 지시를 다시 실행 플레인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실행 플레인으로 전달할 때 이 자동화 작업이 A존에서만 실행될 필요가 있으면 A존에만 전달을 할 거고요. B존에서만 실행할 필요가 있으면 B존으로 전달할 겁니다. 물론 각 영역에는 실행 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실행 노드가 있으면 실행 노드 안에서 이 파드맨이라는 이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통해서 실행 환경이라는 컨테이너를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실행 환경이라는 컨테이너는 이 전달받은 자동화 작업을 결국 플레이북이죠. 이 전달받은 플레이북을 실행해서 실제로 관리 대상 노드에 접근해서 이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현재 이 실행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오토메이션 메쉬를 동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토메이션 메쉬의 노드 타입인데요. 오토메이션 메쉬의 노드 타입, 먼저 컨트롤 플레인 영역입니다. 자, 컨트롤 플레인 영역은 이제 두 가지 노드 타입이 있는데요. 컨트롤 노드와 하이브리드 노드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노드는요, 이 컨트롤러 기능을 위해 할당된 노드이고요. 이 노드는 이 자동화 실행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쪽에도 설명을 넣어놨는데요. 컨트롤러 기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 웹 대시보드나 웹 UI나 API, 워크플로우, RBAC, 오디트과 같은 기능을 컨트롤러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화 실행 기능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실행 환경을 실행해서 실제 자동화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자동화 실행 기능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노드는 이 컨트롤러 기능만 있고 자동화 실행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리드 노드는 눈치채신 것처럼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노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타워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있던 타워 구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이 하이브리드 노드는 기존에 있는 타워 구조와 다르게 확장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실제 하이브리드 노드를 쓰면서 실행 노드를 별도로 두어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뒤에서도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행 플레인입니다. 실행 플레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류의 노드가 있는데요. 먼저 실행 노드입니다. 실행 노드는 자동화 실행 기능만 가지고 있는 노드고요. 여기엔 당연히 컨트롤러 기능은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 노드는 자동화 실행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 자동 실행 환경이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파드맨이라는 도구가 탑재되어 있고요. 이 파드맨 도구를 통해서 실행 환경을 실행한다. 그리고 홉 노드라는 거는 이 기존에 분리된 네트워크에 접근을 하시려면 별도로 SSH 점프 호스트라는 거를 구성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리된 환경에 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프 호스트를 거쳐서 전달되어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홉 노드라는 거를 메쉬를 설치할 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노드만 지정을 해주면은 이 노드는 홉 노드로 설치합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홉 노드는 그냥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동화 실행 기능은 당연히 없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예를 드릴 건데요. 컨트롤러 노드에서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 작업이 이제 이 실행 플레인으로 전달이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환경의 실행 노드를 배포해서 다양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분리된 환경에 접근할 때는 홈 노드가 먼저 앞단에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홈 노드를 통해서 분리된 환경에 있는 실행 노드에 접근하고 실행 노드는 다시 컨테이너를 실행 환경이라는 컨테이너를 실행해서 관리 대상 노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격 위치라는 부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 노드만 배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메이션 장점이 뭐냐면 이 자동화 작업물 지시 결국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 작업만 전달하고 실제로 그 작업 자체는 실행 노드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 간의 이 레이턴시가 높거나 연결이 중간에 중단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실제 이 작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실행 노드로 전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은 실행 노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환경에서 로컬적으로 자동화를 수행한다는 게 이 부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토메이션 메쉬를 계획을 하실 때는 뭐 크게 이 세 가지 패턴으로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기에 좀 더 세밀하게 한 5가지에서 6가지, 7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 크게 세 꼭지로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과정에서는 조금 과감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조입니다. 오토메이션 초기 구조에서는 하이브리드 노드를 통해서 자동화 메쉬, 오토메이션 메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노드 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플레인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조와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되긴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확장성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여기서 이 자동화 환경 자체를 확장해서 자동화해야 되는 작업이 많아졌다. 그래서 좀 더 이 워크로드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소스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규모를 확장하는 겁니다. 컨트롤 플레인과 실행 노드의 역할을 분리해서 다시 배포를 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재배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컨트롤 노드를 실제로 한 대만 구성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컨트롤 노드의,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 플레인의 기능에 다용성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3대 이상의 이 노드를 구성을 해서 클러스터화 시키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턴인데요. 이 마지막 구조에서는 이 홈 노드를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 홈 노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홈 노드가 아닌 환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홈 노드가 필요한 경우는 홈 노드를 구성하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뭐 4대의 실행 노드밖에 없지만 좀 더 영역을 확장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좀 더 많은 실행 노드를 배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컨트롤 플레인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실행 노드만 원하는 위치에 배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게 바로 이제 오토메이션 메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자인 패턴인데요. 디자인 패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데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고요. 이 경우에는 좀 최소로 리소스로 이제 오토메이션 메쉬를 구성하고 싶을 때 유용하고, 제가 첫 번째 그 설명드린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노드를 통해서 이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를 구성을 한 케이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하이브리드 노드 한 대만 구성하면은 이제 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 대로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메쉬를 통해서 이제 실행 노드를 배포한 구조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노드 세 개를 하이브리드 노드가 아니라 일반 컨트롤 노드였다면 이 모든 자동화 작업의 부하를 이 실행 노드 한 대에서만 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노드가 세 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 작업의 이 부하를 이 네 대가 총 나눠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컨트롤 노드를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DB 자체를 외부 DB로 실제 외부 DB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타워처럼 포스트그레스Q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DB를 외부에 설치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작업은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오토메이션 메쉬를 구성할 때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디자인 패턴입니다. 이 두 번째 디자인 패턴은 확장하거나 좀 역할을 분리할 때 이제 좀 유용한 패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 노드 한 대여도 상관없고요. 이 노드는 컨트롤 노드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행 노드를 각 원하는 영역에 뭐 로컬 랜이나 DMZ에 배포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중간에 분리된 네트워크가 있다면 중간에 홈 노드를 통해서 이 자동화를 중계할 수 있는 환경만 구성해주면 됩니다. 네, 좀 더 이제 다른 패턴인데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패턴이랑 제가 앞서 보여드린 마지막 패턴과 좀 유사한 건데요. 이 컨트롤 노드와 하이브리드 이 노드를 이제 3개 가지고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을 하고 이제 각 원하는 사이트에 실행 노드를 배포해서 이제 관리 대상에 접근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 세 번째 패턴이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 관리와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패턴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일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 중간에 뭐 홈노드를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홈노드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만 있다면 이 컨트롤 플레인이 뭐 DC1에 있든 혹은 DC2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각 연결만 할 수 있기만 하면 되고요. 또는 이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거기에 이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환경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 패턴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 플레인을 데이터 센터 내부에 설치하셔도 되고요. 외부에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홈 노드가 중간에 있지만 이게 없어도 만약에 이 컨트롤 플레인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으면 홈 노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여러 개의 존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존에 접근을 할 때 유용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패턴은 제가 다 설명을 일단은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를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좀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뭐 컨디션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이제 이 뭐 그룹사나 기업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반드시 꼭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면 뭐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먼저 이제 가정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룹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사는 이 계열사 인프라를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계열사의 인프라는 각 다 망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계열사의 인프라를 운영해주는 운영 조직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이 운영 조직이 이 각각의 환경을
관리할 때 업무 부하 때문에 자동화를 좀 고려 중일 때 기존에 저희가 방식 오토메이션 메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 각 계열사마다 앤서블 타워를 설치해서 각 개별 타워를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네, 직접 관리해야 된다면 이제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 통합 관리가 부족해서 여전히 업무 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 계열사에서 이게 그룹사에서 이제 IT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는다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또 이런 과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메이션 메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그룹사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내에 컨트롤 플레인을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각 계열사의 인프라에 실행 노드만 배포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중간에 뭐 망분리가 되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없다고 한다면 이 홈노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단 메쉬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 인프라에 실행 노드만 배포하고 중간에 있는 이제 중앙에 있는 즉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통합해서 이 각 계열사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앤서블 타워를 하나씩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도 유용하냐면 앞서 이제 설명드린 이 그림에서는 뭐 유통을 담당하는 이제 조직에서는 이 앤서블 타워만 사용하겠지만 어쨌든 이 그룹사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 각각 앤서블 타워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유통이나 금융, 건설, 관광 이런 쪽으로 각각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토메이션 메쉬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룹사에서 오토메이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보시면은 유통에도 접근할 수 있고 금융에도 접근할 수 있고 건설이나 관광에도 접근할 수 있고 또 확장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유통만 달리 유통 계열사만 담당하는 운영 조직은 이 중앙에서 제공되는 오토메이션 컨트롤러에서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유통만 접근할 수 있게요. 그래서 유통만 접근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고 금융만 접근할 수 있게 제어할 수 있고 또는 유통 금융을 동시에 제어한다면 유통 금융만 이제 제어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게 바로 오토메이션 메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